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원동력이 됩니다. 이 모든 배터리 셀이 동시에 같이 성능이 안 좋아지는 게 아니고 특정 셀 한두 개가 자연 방전이 심해져 가지고 충전을 해도 뭐 한 일주일 후에 딱 보니까 볼티지가 거의 유지가 안 되고 자연 방전이 심해져서 그런 한두 녀석이 영향을 끼쳐서 배터리 팩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샤온입니다. 다 쓰고 난 배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데 제가 최근에 배터리가 다 나가서 이 배터리를 구매를 하던지 아니면 제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배터리를 분해를 해서 이 배터리를 재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터리 중에는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종류가 되게 많이 있는데요, 제가 저희 집에 가지고 있는 이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이 삼성 배터리는 여기 보시면 리튬 이온 배터리 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배터리가 들어가 있다라는 뜻이죠. 이게 리튬 이온 배터리인데요, 이건 삼성에서 만든 리튬 이온 배터리입니다. 이거를 뜯어 보시면 이렇게 둥근 형태로 보이죠. 하나, 둘, 세 개, 하나, 둘, 셋, 총 6개가 들어가 있는 리튬 이온 이 셀이 총 6개가 들어가 있는 배터리 팩이라고 보시면, 여기 보면 전격 전압이 11.1V이면서 5200mAh의 성능을 가진 배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배터리를 뜯어서 이런 배터리를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터리는 18650이라는 기존 우리가 가지고 있는 AA 사이즈의 배터리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용량 또한 이거보다 훨씬 높겠죠. 뭐 한 3000짜리도 있고요. 4200mAh 되어 있지만,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볼트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1.5V지만 얘는 공칭 전압이라고 해서 평균 전압이 3.7V로 되어 있습니다. 이 배터리 팩을 분해하기에 앞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배터리 종류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각 배터리는 9V짜리죠. 여기 보시면 9V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9V 배터리를 다른 특정한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원통이 큰데 실제적으로는 1.5V 사이즈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충전 배터리도 워낙 가격이 싸졌기 때문에 주변에 흔히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AAA, AAA 사이즈의 충전 배터리가 있고요. 대신 용량이 좀 작겠죠. 1.5V짜리면서 여기 보시면 1100mAh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AA 사이즈의 충전 배터리,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용량이 좀 큰 3050이라는 사이즈의 배터리입니다. 근데 이 배터리에도 우리가 예전에는 리튬 카드뮴이라는 배터리를 사용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나온 배터리들이 이 4가지 배터리인데, 여기 리튬 카드뮴은 NiCd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거 이후에 나온 배터리가 리튬 수소 배터리라고 하는데 NiNH라는 배터리입니다. 여기 배터리 여기 영어로 다 써 있는데 보시면 용량이랑, 그리고 무슨 배터리, 리튬 카드뮴 배터리인지 리튬 수소 배터리인지 다 적혀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리튬 카드뮴이랑 리튬 수온 배터리는 1.2V입니다. 공칭 전압, 다시 말해서 평균 전압이 1.2V의 배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 가전제품에 많이 사용하는 배터리는 총 3가지가 있는데, 리튬 이온과 여기 보시면 이게 팩으로 된 건데, 보통 팩으로 된 게 많이 있습니다. 리튬 폴리머, 우리가 보통 RC에서 사용하는 리포 배터리라고 하죠. 그 리튬 폴리머 배터리입니다. 리튬 폴리머와 리튬 이온 배터리 말고 또 리튬 인산철이라는 배터리가 있습니다. 실제 캠핑용으로 많이 사용하는데, 이 배터리를 뜯어보면 이렇게 뜯어보시면 리튬 인산철 팩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4S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 직렬로 3.6V 곱하기 4를 하면 14.4V 정도
14.6V 가량의 전압을 가진 배터리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 캠핑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도 많이 사용을 하지만 안정성이 이게 좀 훨 낮고, 충방전을 리튬 배터리보다는 더 많이 할 수 있는 배터리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리튬 인산철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BMS라고 해서, 배터리 매니지 시스템이라고 해서 과전압을 걸리지 않게 해주고, 방전이 너무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차단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리튬 인산철 배터리만큼 또 많이 사용하는 이 배터리를 이용해서 배터리 팩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게 리튬 이온 배터리라고 하는데, 리튬 인산철보다는 에너지 용량이 한 1.5배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가볍게, 리튬 인산철보다 더 가볍게 구성을 하시려면 리튬 이온 이 배터리 팩을 뭐 수십 개, 수백 개 연결을 해서 고용량의 파워뱅크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아래 것은 핸드폰에서 사용하는 배터리인데요. 이것도 여전히 리튬 이온 배터리죠. 니켈 카드뮴 혹은 니켈 수소는 1.2V가 공칭 전압입니다. 평균 전압이 1.2V이고, 종지 전압, 그러니까 그 밑으로 방전이 되면 안 되는 최소한의 전압이 종지 전압이라고 하고, 영어로 뭐 컷오프 볼티지라고 하는데, 니켈 수소 같은 경우에는 1V 정도 밑으로 내려가면 성능이 좀 저하가 될 수 있는 배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얘는 단독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내용을 보시면 충방전에 보호하는 서킷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보시면 요 꼭다리가 사이즈가 작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얘는 BMS 시스템이 적용이 안 된 배터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얘는 BMS 시스템이 적용된 배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사이즈가 살짝 더 위로 올라오게 되어 있고요. 보통은 이 원통형으로 작게 BMS 시스템이 이렇게 이 랩을 벗겨버리면 BMS 시스템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독으로 사용을 했을 때도 종지 전압이 떨어졌을 때는 차단을 시켜버리고 더 이상 사용을 못하게 하고, 그리고 4.1V 정도의 만충전압에서 더 이상 충전이 안 되게 하는 시스템이 달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차이를 보시면 18650 리튬 이온 배터리에서 BMS 시스템과 BMS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를 보시려고 하면, 보통 이렇게 이 위에 꼭다리 사이즈가 큰 거는 적용이 안 된 거고요. 이 작은 거는 적용이 된 시스템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이즈도 실제적으로 조금 더 그 BMS 시스템이 요 위에 한 한층 정도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이즈도 조금 더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알려드릴 것은 18650이 뭐야 라고 할 수 있는데, 뭐 간단합니다. 이 지름이 18mm이고 이 길이가 65mm라서 18650으로 붙였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컴퓨터나 청소기 아니면 배터리에도, 보조 배터리에도 실제 이 18650 리튬 이온 배터리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이 샤오미 대륙의 실수라는 이 배터리가 실제 뜯어보면 이렇게 이 사이즈의 AA 사이즈가 아닙니다. 이 사이즈의 배터리 패러렐하게, 그러니까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리튬 인산철에 비해서 폭발할 위험이 있고, 충전을 할 때 온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온도 체크 센서가 여기 달려 있고요. 그래서 이 온도가 너무 높으면 충전을 못하게 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고, 이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거는 BMS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충전, 과방전을 막기 위한 시스템으로 보시면 됩니다. 청소기에도 18650 리튬 이온 배터리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보는 공구에도 이렇게, 공구에도 요 밑에가 배터리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걸 뜯어보면
요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기 똑같은 사이즈죠. 리튬 이온으로 된 리튬 이온 셀이 10개로 되어 있고, 이 10개 중에 실제적으로 보시면 얘가 18V라고 되어 있잖아요. 18V니까 얘가 평균 공칭 전압이 3.6V니까, 그러니까 곱하기 5 하면 18이 나오잖아요. 18V니까 OS2P라고 하죠. O 시리얼 E 패럴렐. 다시 말해서 28650을 직렬로 5개를 연결을 하고, 그리고 똑같은 5개를 병렬로 2개씩 연결을 해서 총 10개로 구성된 18V 전압을 만드는 시스템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위에 같은 경우에는 BMS 뿐만 아니라 뭐 여러가지 기능을 넣었겠죠. 자, 그만큼 우리가 이 18650이라는 이 배터리, 18650이라는 이 비보로 되어 있는 이 배터리를 직렬, 병렬을 적당히 연결을 해서, 직렬을 많이 연결하면 볼티지를 높이고, 그리고 병렬을 많이 연결해서 용량을 크게 해서 하나의 어떤 배터리 팩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수십 개, 수백 개를 연결을 해서 리튬이온 파워뱅크를 많은 분들이 만들고 있죠. 제가 이거를 뜯어서 빼내서 전압을 재보고, 전압이 아마 방전이 되어 있어서 0V나 아니면 1V 이하로 떨어져 있을 겁니다. 리튬 이온 같은 경우에는 3.6V가 공칭 전압이고 4.1V 정도의 만충 전압을 가지고, 그리고 컷오프, 그러니까 종지 전압 같은 경우에는 대략 2.7V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리튬 폴리머 같은 경우에는 3.7V가, 그러니까 0.1V보다 많죠. 3.7V이고 만충 전압은 4.2V, 그리고 종지 전압은 한 3V로 보시면 됩니다. 파워뱅크로 많이 사용하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3.2V가 공칭 전압이고 만충 전압이 한 3.6V로 보시면 되고요. 종지 전압은 한 2.5V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분해를 했습니다. 이렇게 분해를 했고, 실제 이렇게 요 안에도 실제적으로 배터리 보호 시스템을 떼낸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공칭 전압이 3.6V, 그러니까 평균 전압이 3.6V의 배터리인데 병렬로 2개를 쌍으로 해서 직렬로 연결을 했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면 3.6 곱하기 3을 하면 10.8V 정도 나오죠. 여기 보시면 10.8V, 11V 정도의 배터리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이 배터리 팩을 3S2P라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고, 배터리 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용량이 어떤지를 제가 좀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V, 원래 3.6V가 나와야 되는데 1.5V, 상당히 종지 전압 한 2.7V 밑으로 떨어졌다는 걸 알 수 있죠. 현재 1.5V 정도 되는데, 이걸 실제 이렇게 충전을 해보면 빨간불이 안 들어오고 있죠. 그러니까 충전을 못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빨간불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충전을 못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지 전압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충전할 수 없습니다. 병렬로 되어 있는 2개가 보시면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거의 뭐 0.065V로 되어 있죠. 거의 방전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그냥 충전기로 충전을 하면 충전이 되지도 않고, 얘도 마찬가지고요. 충전이 되지 않을 겁니다. 이걸 살리려면 종지 전압으로 올릴 수 있는 장비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배터리 팩을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배터리 성능이 많이 떨어져서 충전을 했는데 얼마 안 쓰고
금방 떨어진다 라고 하면 이 모든 배터리 셀이 동시에 같이 성능이 안 좋아지는 게 아니고 특정 셀 한두 개가 자연 방전이 심해져 가지고 충전을 해도 뭐 한 일주일 후에 딱 보니까 볼티지가 거의 유지가 안 되고 자연 방전이 심해져서 그런 한두 녀석이 영향을 끼쳐서 배터리 팩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압 측정기를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고 그 배터리 대신에 다른 배터리를 채워 넣으면 이전의 그 성능, 최신의 배터리 성능은 아니지만 그래도 준수한 배터리 성능을 낼 수 있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아끼는 방법이고 반드시 알아야 되는 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전이 된 배터리를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요. 이 방전이 된 이 배터리를 종지전압 2.7V 또 혹은 뭐 2.5V라고도 하는데 2.7V 이상의 볼티지로 올려야 되는데 일반 우리 충전기 가지고는 힘듭니다. 그 안에도 내부적으로 시스템이 이 종지전압 밑으로 떨어진 배터리는 충전을 하지 않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로 전압을 올리는 방법이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정상적인 배터리를 병렬로 연결시켜서 정상적인 배터리를 그냥 선으로 연결시켜서 배터리 볼티지를 올리는 방법이 있고 저는 근데 그 방법은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구매한 알리익스프레스라고 하는 곳에서 구매한 스카이 RC라고 되게 유명한 밸런스 차저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충 전압이 4.1V라고 하면 완충을 했을 때 모두가 4.1V여야 되고 방전을 한 일주일 후에 방전이 되었을 때 한 4V로 모두가 4V 전후로 맞춰져야지 이 배터리 시스템은 건강하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밸런싱 한다고 하는데요. 이 밸런스 차저가 있습니다. 이건 뭐 짝퉁 제품인데 저렴해서 구매를 했고요. 이거를 통해서 이 배터리의 볼티지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원을 켜주고 배터리를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플러스는 플러스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요. 여기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시면 우리가 지금 많이 사용하는 리튬이온, 니켈 수소, 니켈 카드뮴 배터리, 충전 배터리, 그리고 PB, 납 배터리죠. 리튬이온으로 하면 얘도 내부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3.6V로 원셀에 직렬이 하나로 되어 있다는 거죠. 3.6V로 0.3A로 충전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누르면 이렇게 로우 볼티지라고 해서 저전압으로 인해서 충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니켈 카드뮴으로 1A로 충전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니켈 카드뮴이 종지전압이 낮기 때문에 얘는 인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0. 아까 5V였는데 그래서 볼티지가 0.1A로 밀어넣으면서 이 볼티지를 계속 올려갈 겁니다. 그래서 한 2.7V 정도 되면 이제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충전기로도 충전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걸로 계속 충전을 시켜서 뭐 하루 정도 놔두면 완충 전압인 4.1V로 될 거예요. 그때까지 이렇게 충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3시간 정도 지난 영상인데요. 보시면 지금 3.5V가 되었습니다. 발열도 없고 지금 니켈 카드뮴으로 0.1A로 지금 아주 천천히 넣고 있는데요. 이제 리튬 이온으로 다시
보드를 변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충전 중인데요. 한 5시간, 6시간 정도 충전 중인데 한번 껐다가 켰거든요. 여기 보시면 지금 거의 완충전압에 4.1V니까 완충전압에 가고 있습니다. 이틀 전에 충전을 했던 건전지고요. 이틀 정도 방전을 시켰고 측정했을 때 한 4V 정도 나왔습니다. 4.1V가 완충전압인데 이 건전지 상태가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지만 조금 떨어졌죠. 한 0.0 한 2, 3V 정도 떨어지는 상태고요. 요것도 거의 4V 가까이에 있죠. 요것도 거의 4V 가까이, 거의 비슷한 전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틀 정도 방전을 했는데 크게 떨어지는 모습을 안 보이기 때문에 이 배터리들을 재사용 가능한 배터리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들도 다음에 이런 노트북이나 아니면 청소기 또는 공구에서 빼낸 이 배터리들을 체크를 직접 하셔서 괜찮은지 상태가 안 좋은지를 파악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에는 살린 이 배터리들을 가지고 다른 제품에 넣어서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